봅시다. 광종. 앞에서 우리 그 서술형으로도 나왔었는데,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했어.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고 노비안관법을 실시했었죠. 둘 다 실시의 목적은 왕권 강화였죠. 왕권 강화. 누구의 힘을 약화시켜서 귀족의 힘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었어요. 자, 광종은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대요. 연호란 게 뭐였죠? 연을 세는 단위였죠. 이 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오직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연호를 고려시대 광종이 사용했다. 그만큼 나 황제랑 동급이야. 그만큼 왕권에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광종 때 또 제2보란 걸 설치를 합니다. 제2보는 앞에서 우리 태조 때 흑창 기억나나요? 빈민구제를 위해서 평소에 창고에 곡식을 막 쌓아놨다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빈민들에게 풀었던 그 흑창과 마찬가지로 빈민구제 기금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제2보, 흑창과 같은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고려시대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제도는 이성육부제예요. 이성육부제. 두 개의 성이 있어요. 두 개의 성.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성이 뭐라고? 중서문화성이랑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이 있어요. 상서성. 있는데, 요 중서문화성에서 모든 정책을 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상서성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 상서성 밑에는 뭐가 있냐? 육부가 있어요. 육부. 실행을 해야 되는데 혼자 다 실행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육부 6개의 부서를 놓고, 뭐 2부는 인사권, 그 다음에 병부는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것처럼 군사력과 관련된 것들, 이런 식으로 부서마다 하는 일을 다 정해 놓습니다. 중서문화성에서 실행을 하고, 상서성 밑에 있는 육부에서 정책을 실행을 했다. 이성육부. 그럼 이 이성육부는 어디서 나왔냐? 중국 당나라에서 있는 삼성 육부제도를 고려시대가 따온 거예요. 그러면 삼성 육부제도를 왜 그대로 따오지 이성 육부로 줄였냐? 우리는 고려시대 실정에 맞게 중국의 삼성 육부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 삼성 중에서 이성 두 개의 성을 합쳐가지고 이성 육부만 사용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나라의 제도를 삼성 육부를 약간 변형시켜서 이성 육부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 독자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디 중국에서 베낀 게 아니라 중국 거를 이렇게 참고를 한 게 아니라 고려가 독자적으로 만든 제도예요. 도병마사라는 거는 도병마사, 식목도감 둘 다 임시기구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위원회처럼 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도병마사는 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사또가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지방관한테 보고하고, 지방관이 또 군사에 관련된 거니까 육부 중에서 병부한테 보고를 하고, 병부가 상서성한테 보고하고, 상서성이 또 중서문화성한테 보고하고, 중서문화성이 왕한테 보고하고, 이래버리면 전쟁 다 끝나버리겠죠. 그러니까 군사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군사와 관련된 사람들 한 번에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게 도병마사예요. 또 법을 개정할 문제가 있다. 법제 문제.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식목도감, 또 법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성육부와 달리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였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삼사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삼사라는 기구는 회계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동계산하는 기구인 거예요. 동계산하는 기구. 이거는 나중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의 삼사와 비교해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그 다음에 좀 잘렸네요. 상평창입니다. 상평창.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예요.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 어느 해는 쌀값이 너무 올랐어. 그럼 국가에서 쌀을 평소에 비축을 해두고 있다가 쌀값이 너무 올랐다. 그러면 쌀을 막 시장에 파는 거야. 막 풀어. 그러면 쌀값이 떨어지겠죠. 쌀이 많아지니까. 어떤 때는 쌀이 너무 싸. 그러면 상평창에서 쌀을 막 사들이는 거야. 그러면 쌀이 부족해지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물가가 항상 평균적으로 이렇게 항상 평평하게 항상 평평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입니다. 이 상평창과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2보 흑창이에요. 제2보 흑창은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고, 상평창은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입니다.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봅시다. 지방제도. 중앙에서는 이성육부,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상서성에서 실행을 하고, 상서성 밑에 육부들이 각자 맡은 부서가 있었다. 그리고 군사 문제가 있을 때는 도병마사 같은, 법제 문제가 있을 때는 식목도감이 만들어졌고, 동계산하는 삼사, 그 다음에 물가 조절하는 상평창이 있었다면, 지방은 어떻게 다스렸냐? 전국을 5도 5개의 도와 양계로
나눠서 다스렸어요. 오도 양계. 이 도는 지금의 전라도 경상도 하는 그 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5개의 도로 나누는 거예요. 지도로 그리면 고려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러면 양쪽에 2개의 개, 쌍, 양. 양쪽 할 때 그 양 2개라는 뜻이죠. 여기에 개를 만듭니다. 개. 여기는 2개의 개가 있는 거예요. 양개. 그 다음에 밑에는 5개의 도로 만드는 거예요. 5도. 그래서 전국을 밑에는 5개의 5도, 그 다음에 위에는 2개의 개, 양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왜 위에는 개냐? 이 개는, 위에 있는 개는 군사지역이에요. 군사지역. 그러니까 요 위에는, 지금 고려 위에는 거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발해가 있었는데 발해를 멸망시키고 거란이 생겼죠. 이 거란과 태조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란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군사적 준비를 해놓는 개라는 군사적 지역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상대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적으니까 행정구역으로서 5개로 도를 나눠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행정구역. 자, 그리고 이 5도 밑에 이제 우리도 전라도 밑에 고흥군이 있듯이 이 5도 밑에 군과 현이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이랑 군과 현이 있는데, 고려는 태조 생각해보세요. 고려는 누가 투자해서 같이 만든 나라냐면 호족이 같이 투자해서 만든 나라들이에요. 이 호족의 특징은 지방에 있는 애들이야. 이 지방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자의 구역이 다 있는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전국에 모든 5도 밑에 있는 군현마다 자기가 임명한 관리들을 파견해가지고 자기가 명령하면 지방이 싹싹 자기 말을 잘 듣게 다 장악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은 지방에 있던 호족들은 태조 왕의 입장과 달리 자기가 원래 옛날부터 대대로 다스리고 있던 이 지역을 뺏기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태조 입장에서는 호족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호족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역에는 자기가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 호족이 너무 강한 지역 이런 데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호족 너네가 다스리던 대로 그냥 평소처럼 다스려,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고려에서는 왕이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리죠. 어느 지역은 호족이 다스리게 하고 어느 지역은 왕이 파견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왕이 파견을 했던 곳을 어디라고 하냐면 주현이라 그래요. 주현. 그 다음에 호족이 알아서 다스리게 하는 데를 속현이라 그래요. 모든 도 밑에 군과 현으로 나눴다 그랬죠. 군과 현으로. 그러면 지방관을 파견하는 데는 앞에다 주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데 지방관이 파견됐다. 그럼 주군이야. 현인데 지방관이 파견됐다. 그러면 주현인 거예요. 그리고 군인데 호족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속군이고, 현인데 호족이 다스렸다. 그러면 속현인 겁니다. 주현과 속현 구분을 해요. 근데 주현하고 속현 중에 어떤 게 더 많았을까요? 네, 속현이 훨씬 많았습니다. 속현이 호족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호족이 다스리는 지역. 한마디로 왕이 전국을 완전하게 장악을 했다 못했다? 장악하지 못했다. 아직 중앙에서 명령하면 지방까지 착착착 진행되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자, 군과 5도 밑에 군과 현 말고도 특수구역이 있습니다. 향, 소, 부곡 각자 따로 있는 거예요. 향, 소, 부곡이라는 차별받는 특수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고흥군일 수도 있고 고흥현일 수도 있고 고흥향일 수도 있고 고흥소일 수도 있고 고흥부곡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소는 뭐냐면 주로 수공업을 만드는 곳이에요.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지역을 소라 그랬어요. 부곡은 주로 농사를 짓는 곳을 부곡이라 그랬어요. 자, 향소, 부곡. 자, 이 지역은 왜 차별받는 특수지역이라고 그러냐면 이 지역은 예전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양민입니다. 똑같이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인데 이 향소 부곡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세금은 많이, 그 다음에 혜택은 더 적게. 그러니까 의무만 많고 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똑같은 고흥이라 그러더라도 군이나 현이면은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에 향소 부곡은 뜯기기만 많이 뜯기고 별로
차별만 많이 받는 지역인 거예요. 자, 그럼 고려시대 지방은 전체 크게 오도와 양계로 있고, 양계는 군사지역이었고 오도는 행정구역이었다. 그 다음에 오도 밑에는 군과 현이 있고 향소, 부곡이 있었다. 군과 현은 주현, 주군, 속현, 속군 이렇게 나뉘는데 지방간이 파견된 곳은 주자가 붙고 호족이 알아서 다스리는 지역은 속자가 붙는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빽빽한 게 나오네요. 6페이지. 6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기억을 해둬야 될 거는 이건 가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눈에는 약간 뿌옇게 보이는데 내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네. 자, 지배 세력. 고려시대는 지배 세력이 여러 번 바뀌어요. 그 지배 세력이 여러 번 바뀌는데 일단 이 지배 세력의 순서를 먼저 외워두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고려시대는 호족이 용합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족이 되겠죠. 호족이 지배 세력이겠죠. 이 호족들은 중앙에 있어요, 지방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지방에 있는 애들이야. 지방에 있는 애들. 왕 입장에서는 호족이 지방을 버리고 중앙으로 와서 내 신하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호족이 다스리던 지방은 내가 얼른 다 속현이던 걸 주현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다 지방간을 파견해서 내가 지방을 다 장악하고 싶어. 그러려면 지방에 버티고 있는 호족들이 올라와야 돼. 그래서 지방에 버티고 있는 호족들에게 야, 너네 올라오면 내가 잘해줄게. 그래서 이 호족들이 점점 나중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중앙에 뭐가 되냐면 문벌 귀족이 돼요. 문벌 귀족. 그냥 귀족이 아니라 문벌 귀족이에요. 자, 이제 뼈대 있는 가문들끼리, 자기 몇몇 가문들끼리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벌 귀족들이 너무 나중에 너무 지나치게 행패를 부리니까 그 밑에 있던 무신들, 칼싸움하는 무신들, 싸움에 능한 이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문벌 귀족들을 싹 죽이고 무신이 정권을 잡습니다. 무신이 정권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 무신 정권이 한참 있다가 나중에는 원나라한테 한번 침입을 받아가지고 원에 의해서 무신 정권이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잠시 원나라한테 지배를 받는 상황이 와요. 그때 원나라한테 잘 붙어가지고 원나라한테 마치 친일파처럼 일제가 우리나라 지배할 때 일제한테 붙었던 친일파처럼 원나라가 우리나라 지배할 때 원나라한테 붙어서 권력을 누리는 권문세족이라는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얘들은 친일파 같은 놈들이나 착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막 행패를 부려요. 행패를 부리다 보니까는 이 행패를 부리는 걸 비판하면서 야, 깨끗하게 좀 살자 하면서 새롭게 고려 말에 등장하는 사람이 신진사대부예요. 지배층이 바뀌는 거 잘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자, 7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호족일 때, 호족이 다스릴 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호족이 다스릴 때 누가 쳐들어왔나, 문벌귀족이 다스릴 때 누가 쳐들어왔나, 무신정권이 다스릴 때 누가 쳐들어왔냐. 고려에는 총 전쟁이 참 많았어요. 고려에 쳐들어온 애는 첫 번째 쳐들어온 애요,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거란. 두 번째 여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이. 자, 거란부터 합시다. 거란 앞에서 했었죠. 앞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세요. 태조 때 거란 애들이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태조가 너네랑 난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북진 정책을 펼쳤었죠. 거란과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은 어땠냐. 여기 잠깐 이따 지울게요. 한국이 있으면 옆에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고려가 있는 상태야. 그리고 여기는 거란이 있겠죠. 거란. 그리고 여기는 송나라는 중국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송나라 애들은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장군들한테 장군 알기를 개떡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장군들한테 모든 힘을 다 빼주고 무조건 글 쓰는 사람들만 우대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신들이 차별을 받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점점 무신으로 가지 않아. 그리고 싸움을 잘 모르는 문신들이 군대를 지휘하게 했어요. 글 쓰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군대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지휘관들은 무시당하니까 자꾸 장군 쪽으로 가지도 않고 싸움을 잘 모르는 문신들이 군대를 지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송나라가 티지게 옆 나라들한테 얻어 터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얻어 터진 나라가 거란이었어요. 거란이 보니까는 잠시만요. 거란이 송나라한테 가가지고 보니까는 이 송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발달한 부자인데 얘가 군사력이 약해. 그러니까 거란이 와가지고 이제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송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거란한테 그만 쳐들어와, 우리가 너네한테 돈 줄게, 삥을 뜯깁니다. 거란한테. 그래서 송나라가 거란한테 많은 곡물을 주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거란이 쳐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서 삥을 뜯깁니다. 거란 입장에서는 요거 송나라 만만합니다. 만만하니까는 거란이 송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해요. 하지만 거란이 집어삼키려 했을 때 제일 신경 쓰이는 존재는 뭐냐면 여기서 끊임없이 거란 너네 미워 그러면서 계속 북진 정책을 펼치는 이 아이들이에요. 고려. 이 고려 애들은
우리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어. 발달된 문물을,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싶어. 근데 당시에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했던 데는 송이었어, 송.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송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 사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송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송나라와 고려는 굉장히 친선관계를 요청했는데, 송나라는 고려한테 뭘 바랬을까요? 송은 당연히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가 뒤통수를 쳐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송은 고려의 군사를 바랬고 고려는 송의 선진 문물을 원했어요. 선진 문물, 앞선 과학기술, 앞선 책들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송과 고려가 너무 친해. 그래서 거란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고려한테 야, 우리 송나라 칠 건데 우리랑 친하게 지낼래 안 지낼래? 너네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송나라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려가 우리는 옛날부터 너네랑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는 거란이 송나라를 치기 전에 고려를 먼저 치려고 합니다. 고려를 먼저. 그래서 거란이 고려에 드디어 침입을 해요. 거란이 침입을 합니다. 이때 지배 세력이 누구죠? 호족입니다. 호족. 호족들은 앞에서 후삼국 시대 막 전쟁을 했던 애들이에요. 백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하면서 막 전쟁을 막 했던 애들이야. 아직 싸움 기질이 남아있는 애들이야. 거란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싸우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호족 때 이제 거란이 침입을 하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란이 총 3번이 쳐들어요. 1차, 2차, 3차. 그 중에서 1차에 활약을 했던 사람은 서희라는 사람이에요. 서희라는 사람. 이 서희라는 사람이 거란이 쳐들어온다니까 무조건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우면은 우리도 손해야. 그러니까는 외교로 합시다. 그래서 외교 담판을 합니다. 외교 담판을 할 때 거란 애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거란아,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사실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고려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고려면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냥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게 거란과 고려 사이에 여진 애들이 여기 있어. 근데 우리가 사신을 보내면 여진 애들이 자꾸 우리 사신들을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사신들이 가게 너네가 여진을 치워주면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낼게. 그래서 외교적으로 거란은 이제 그렇게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란이 잠시만요. 누가 왔네요. 네, 정평각쌤. 잠시만요. 네, 계속 해도 되는데. 잠깐만. 계속해. 잠깐 평강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녹음하다가 누가 들어오면은 너무 창피해. 죽어버리고 싶어. 자, 어디까지 했죠? 거란이가 쳐들어왔네. 거란이. 자, 약간 멘붕이었네. 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여진만 쫓아내주면은, 서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낼게. 이제 이빨로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거란이 실제로 여진을 없애줍니다. 이쪽에 있던 여진을 쫓아내줘요. 그때 고려가 이 땅에 이제 여진이 지키고 있었는데 여진이 없어지니까 냉큼 이 땅을 먹어버립니다. 오히려 고려 영토가 늘어버린 거예요. 이 새롭게 먹은 이 땅을 뭐라 그러냐면 강동 육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희가 외교로 말을 잘해가지고 거란이 여진을 몰아내주고 그 사이에 고려가 냉큼 그 땅을 먹어버린 강동 육주를 오히려 얻게 된 거예요. 1차 침입 때는. 20분이 됐네요. 잠깐만. 2차, 3차까지 2차, 3차까지만 합시다. 2차 때는 2차 때는 저도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왕이 고려가 개경을 뺏겨가지고 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하지만 고려가 알았어 너네랑 친하게 지낼게 그래가지고 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왔지만 결국 거란과 친하게 지내기로 하고 다시 협상을 맺고 2차는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란이 돌아갔는데 거란 입장에서 이제 열받죠. 1차 때는 여진만 몰아내주면 된다 그랬더니 여진 몰아내줬더니 오히려 그대로 또 자기랑 안 친하게 지내. 근데 2차 때는 왕이 나주까지 피난 가고 막 쳐들어가니까 고려가 알았어 너네랑 친하게 지낼게 그래놓고는 또 안 친하게 지내. 고려는 계속 거란과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는 거야. 송하고만 친하게 지낼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 3차 때 거란이 진짜 열이 받아서 이제 대대적으로 쳐들어옵니다. 대대적으로 쳐들어왔을 때 고려의 그 유명한 장군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군들을 싹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거란은 더 이상 1차, 2차, 3차 침입으로 고려를 쳐들어왔지만 오히려 땅만 잃고 그 다음에 강감찬 귀주대첩으로 지기만 한 상태라서 더 이상 고려를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쳐들어오지 않아요. 자, 호족이 다스릴 때 거란이 침입했고 1차 때 서희, 2차 때 왕이 나주를 피난했고 3차 때 강감찬이 활약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